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제 오전 질의 때 제가 후보자님이 쓰신 책 그리고 정치권의 막말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 이후에 소란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의 2015년 발간된 저서 공존의 공화국을 위하여에서 부끄러운 가해자 중 한 명이었다라고 회고한 것, 네, 제가 보도자료 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청문회에서 유년 시절 폭력 서클 갈매기 조나단 이거를 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네, 강선우 의원님. 네, 그리고요. 자, 조용히 하세요. 네, 그리고 배구 쌍둥이 자매 등 체육계 연예계 인사들은요, 근데 과거 학폭에 조수진 대해서 의원님, 네. 네, 나중에 보충 질문 때 하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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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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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님, 네. 감정적으로 트집을 잡았다고 하는데 제가 질의 중에 조수진 의원의 이름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뭐 명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 그랬습니까? 저는 정치권의 막말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인데 그것이 본인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셨다면, 아니요, 지금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만합시다. 의원님. 예, 그만하시고 질의를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치권의 막말에 대한 발언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인을 공격한다고라고 본인이 이제 그만 진정해 주시기 받아들였다면 바랍니다.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질의를 생각을 계속 합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도둑이 재발절이다라는 속담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속담의 뜻이 뭘까요? 뭐 전들 뭐 의원님이 하시는 거하고 뭐 별다른 것 같지 않은데요. 예. 네, 죄 지은 양심은 고발인이 필요 없다 이런 말도 있죠. 어제 존경하는 김도읍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중에 청문회 태도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문회 태도라 함은 후보자를 포함해서 여야 인청위원 모두가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 앞에 성실하게 소명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민생, 뭐 안보, 외교 관련된 모든 질의를 하는, 그리고 답을 듣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호작용 속에서는 인간의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뭐 조금 질의 내용의 논점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누구도 국민 앞에서는 뭐 겸손하고 또 정직하게 해야 한다 그런 취지라면 뭐 동의합니다. 예. 어제 제가 후보자께 질의를 드리고 난 이후에 상대 당 인청위원에게 인청 청문회 도중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조롱성 문자였고요. 그리고 정회 이후에 복도에서 고성과 반말을 들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들 간에 이 어떤 일이라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답을 하지 않고 피했습니다. 문자도 답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고성과 반말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뭔가를 피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서워서 피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른 이유로 피하거나. 저는 후자의 이유로 피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사위 관련해서 라인펀드 투자 의혹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관련한 질문이 왜 후보자의 청문회장에서 나오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후보자님의 사위가 투자한 펀드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의제를 가지고 가다 보면 후보자님께 후보자님의 사위가 하는 일 관련해서도 이런 보고를 받았냐 저런 보고를 받았냐 그런 걸 다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펀드 관련해서는 결국 핵심은
독립해서 생계를 꾸리는 한 가족의 일입니다. 후보자님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 후보자님 관련된 청문회장에서 이 펀드의 뭐 구성이라든지 환매라든지 판매라든지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는 것이 저는 연관성이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정 따져보기를 원한다면 사모펀드 관련한 따로 별도의 토론을 마련해서 펀드 관련해서 전 따져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아마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저 혈육과 관련되는 일이고 또 과거에 우리들의 권력형 비리나 이런 걸 보면 어떤 그런 연관성이 드러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추측을 하거나 혹은 그 피해자분들이 이른바 제하고 제 사위 문제가 드러나니까 어떤 선입견을 가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제도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면 경제 활동의 주체가 현재로서는 이제 그 제 사위인 셈인데 김부겸 후보자 딸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저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는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위원들께서 질문하시면 충분히 성실히 답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도저히 제가 무슨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이런데도 아니냐고 하시면 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어제 보니까 또 일부 분들은 어디 언론에 보도된 바는 따르면 이래놓고도 모른다고 할 수 있냐? 그럼 뭐 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무슨 편법을 부리거나 혹은 권력형 어떤 행세를 해서 있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버텼겠습니까? 제 나름대로의 뭐 삶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뭐 기준이 있어서 여기까지 버텨왔다고 생각하는데 뭐 오늘 오후에 관련자들이 정인으로 또 참고인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충분히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보자에게 물어야 하는 거는 후보자 자신의 재산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자신의 재산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는 이미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하셨고 그리고 당선되시면서 의정활동 해오셨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산 신고에 성실히 임해 오셨습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그건 늘 검증이 되니까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본인 재산의 60% 가까이 되는 뭐 10억이 넘는 금액조차 재산 신고를 누락해서 처벌받은 그런 부끄러운 사례도 이번 21대 국회에 있었는데요. 후보자는 혹시 비슷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이 공직 후보자 재산 등록이 시작되고는 설명할 수 없는 뭐 그런 내용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감사합니다. 복지 관련 질의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행복한 삶이라는 네 글자를 줄이면 복지 두 글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 또는 모든 부처와 연관됨을 포괄하는 부처가 보건복지부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님? 뭐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영역이 대단히 커졌습니다. 교육, 노동, 환경, 과학기술까지 복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숫자를 쭉 보면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복지 분야 지출 예산은 계속해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보다 좀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기능을 충분히 해야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사회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충실히 잘 해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식 정부 어떤 정부의 틀이 짜여진 기구가 아니면 조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예. 복지 지출에 대한 복지부의 심의 조정 기능을 내실화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문제의식과 그리고 제안에 대해 공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예산 자체가 워낙 발림이 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복지에 여러 부처가 관여되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에게 조금 부총리 정도로 격을 올려서 조정 기능을 맡기는 게 어떠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제가 무슨 정부 기능을 어떻게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좀 검토를 하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직자가 본인 재산의 60% 가까이 되는 뭐 10억이 넘는 금액조차 재산 신고를 누락해서 처벌받은 그런 부끄러운 사례도 이번 21대 국회에 있었는데요.